네, 오늘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미국의 추수감사절이고요. 그리고 바로 내일 금요일은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필두로 이제 미국의 쇼핑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됐는데요. 우리가 어떤 점을 또 눈여겨봐야 하는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마켓 인사이드 LIG 투자증권의 최훈선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비 모멘텀, 연말 안도 랠리를 이끌어 갈 만큼 강하게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동안에 부정적인 흐름들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나오는 소매 판매 호전은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들은 자연스럽게 북반구의 소비 모멘텀으로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서울 부동산 하락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만 중국이나 그리고 위축되었던 유럽의 경우에도 소비 모멘텀이 호전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러한 흐름들은 연말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소비 심리를 많이 위축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또 미국에서는 최근에 주택 지표가 상당히 호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따라서 주택 지표 호전으로 인해서 부의 효과가 창출이 되면서 소비가 더욱더 늘어나는 이러한 선순환이 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웰스 이펙트가 있겠고, 웰스 이펙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가가 좋을 때 나타나는 효과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을 때 자산 효과가 있겠는데요. 현재 미국의 경우에는 주가는 고점에서 소폭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연초 대비해서는 주가가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가와 부동산 모두 다 연말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매크로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실질소득 개선 효과가 약 2분기에서 3분기에 시차 이연을 두고 소매 판매로 개선됩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미국의 경우에 연말 소비 모멘텀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말 소비 모멘텀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연말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재정 절벽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중간에 재정 절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영향력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심리적인 변수이고 정치적인 변수인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어떤 정치적인 타협을 도출해낼 때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도출해내 왔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나 이전의 정부에서도 보면 네임드 세션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의미 있는 정치적인 타결을 달성해 왔는데요. 이번에도 현재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네임드 세션을 활용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들이 12월 중순에 4차 네임드 세션 회기에서 정치적인 합의가 일정 부분 도출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차기 의회인 1월 2일부터 시작되는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하원에서의 정치적인 노이즈가 지속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상황은 그동안 네임드 섹션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전에 미국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타협을 일반적으로 이루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 측면에서 그 11월 말과 그리고 12월 초 구간에서 주시장에 글로벌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를 따라서 오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국내의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국내의 경우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고소득층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트라우마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들은 이제 안정형 자산으로 돈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내국인 유동성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에 그 지수 전체적인 상승의 폭은 제한적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 주목할 점은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 모멘텀과 신정부 출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히려 연말, 즉 선거 이후에는 주식시장이 상승폭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르게 된다면 지금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IT 대표주들이 또 이 상승을 이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6개월 만에 140만 원대를 돌파를 했는데 지금 접근을 해도 될지 궁금한데요. IT주들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삼성전자는 저평가되지 않습니다. 저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을 따라가는 관점에서 본다면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 본다면 어쩔 수 없이 편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대신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IT 부품주들 보면은 저평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 IT 업종의 사이클을 고려할 경우에 내년 2분기에 재고의 리스트한 모멘텀까지 이러한 흐름들이 플로우상으로는 주시장을 리드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관련 부품주들 중에서는 삼성전기라든지 LG 이노텍이라든지 그리고 LED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금호전기나 루멘스 이런 기업들
그리고 스마트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평가인 종목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은 지속해서 선순환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상승을 유지하는 흐름과 궤를 같이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저평가가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평가가 돼 있는 IT주들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지금도 유효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출주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엔화 약세입니다.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이 82엔대로 또 올라섰는데요. 엔화 약세가 추가적으로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엔화 약세, 원화 강세, 수출주에는 어느 정도의 피해를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수출주에 영향을 주는 레벨은 이제 85엔을 넘어가서 예. 90엔 정도에 갔을 경우에 수출주에 직접적인 영향이 이제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의 그 환율 수준을 보면은 일부 그 자동차 업종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인센티브 문제가 대두가 될 변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 전체적인 수출주의 경우에는 85엔 언더에서는 크게 미비한 영향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네. 환율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점은 엔달러 환율이 미국의 부동산 경기 호전과 재정적인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은 미국의 국제 수익률이 리바운딩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은 최근에 상승했던 엔달러 환율의 기조를 유지시키는 변수가 될 걸로 보고 있고 반면에 원달러나 원엔 환율의 경우에는 오히려 원화 가치가 평가 상승하는 모멘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주목하실 점은 그동안에 2008년도 이후에 한국의 원엔 환율과 원 위안화 환율이 상승한 이후에 고온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의미는 지난 4년 동안 한국으로 일본인 관광객과 중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됐는데요. 이 변수가 반전되는 그런 트리거가 된다는 측면에서 관광 비즈니스 사이클에 얽혀 있는 기업군들의 경우에는 기대감을 낮춰가면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겠네요. 네, 그리고 앞서서 IT 부품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해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종목을 비롯해서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포트 전략도 제시를 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환율 변수가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을 먼저 주목을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해외 변수가 부각이 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평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었고 이러한 흐름들은 국내에 볼 때 국내 소비재 쪽에서 식음료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산업재의 경우에도 종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고요. 그다음에 내수 서비스 산업에서 본다면 규제 리스크에서 좀 벗어나 있는 부분이 백화점이 있겠습니다. 백화점 그리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호전되고 있는 통신 서비스 업종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관련 기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식음료 업종에서 보면은 삼리식품이나 삼양사 그리고 식자재 유통 부분에서 풀몬홀딩스나 현대 그린푸드 같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후방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리고 내년에 신정부 출범과 기대감이 있는 업종이 보면 이제 비료에서 KG 케미칼이나 종이 펄프에서 한솔재지 이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KT 같은 기업도 통신 서비스 산업이 구조적으로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올해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연장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을 고려해도 5%를 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기업의 경우에는 연말입니다만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각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외적인 변수, 대내적인 변수에서부터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짜봤고요. 함께해 주신 분은 LIG 투자증권의 최훈선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